이제는 이제 미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일의 어떤 그 키워드를 제가 이제 숙련 민주주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미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의 양심. 근데 이 사람은 진보적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와 더불어서 19세기 초중반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미일이었죠. 그 당시 영국 사회를 개혁한다는 말은 그 이전 귀족, 지주가 지배하던 소수 지배 체제로부터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사회 개혁이었습니다. 이 사회 개혁에 있어서 미일은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진보적인, 때로는 급진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일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자신을 지배하는 자기 지배 이런 개념으로 설정을 했고, 문제는 이 자기 지배가 인민 전체가 참여하는 참된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민주주의라 그러면서 그저 다수파만 지배하는 거짓 민주주의가 되고 있다. 다수파라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가 전체 국민을 빙자하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죠. 이건 거짓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유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미일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민주주의 부작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부작용이라는 것은 그 이전 시대의 위선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부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느끼니 감당해야 될 정도라고 강조하면서 토크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대세다라는 것 주장을 똑같이 펴게 됩니다. 근데 미일이 살았던 시대도 초기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대중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보통 선거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초기 민주주의 단계에서 150년, 200년 후에 다가올 대중민주주의 위험을 내다봤어요. 그 점에서 이제 대단한 해안이라는 것이죠. 미일도 토크빌과 마찬가지로 대중민주주의 혹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일은 나름대로 역사의 발전을 믿었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서 대중의 지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훨씬 상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문제는 그 시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1840년, 1850년 그 시점에서 당시 영국 대중의 정신적인 상태는 어땠느냐. 여러분 뭐 놀라시겠지만 문자 해독을 하는 사람이 10%가 안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이 미일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미일은 이 민주주의 시대에 권력을 잡아온 사람들이 사악한 이익에 빠져 있다. 사악한 이익이라는 것은 공익 혹은 일반 이익과 배치되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걸 사악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다 사악한 이익에 빠져서 자기 당파, 자기 계급에 유리한 계급 입법, 법을 만드는데 자기 당파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을 계급 입법,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정말 아주 가슴을 제가 치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다수파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일당 독재가 되었다 치자. 이 사람들은 이성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게 곧 이성이니까. 내가 하는 게 공익이니까.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기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죠. 나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이런 계급 비법을 타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통제되지 않은 무제한 민주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미일의 고민이었어요. 미일도 참여의 미학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참여를 통해서 이런 민주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이 참여를 통해서 왜 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느냐? 사람이 바뀐다고 본 거예요. 참여를 늘려야 하면 사람의 지적인, 도덕적인 능력이 확대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 해독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목도 늘고 국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이런 지적인 도덕적인 성장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교육적인 차원의 참여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참여가 사람을 바꾼다. 부크빌은 참여가 민주주의 해독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형편이 허락하는 한에서 다양한 그 경로의 참여 확대를 이제 주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권의 확대입니다. 투표권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특히 여성의 참정권, 성인 남자가 한 10% 정도 투표권을 가진 상황에서 여자도 동등한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을 비웃었어요. 근데 밀은 그 점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초지일관 10대 때부터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이 주장을 폈어요. 근데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여성이 완전히 투표권을 가진 게 언젠지 아시겠어요? 1928년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1928년에 마침내 여성도 똑같은 참정권을 가진 여의도 같은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 가면 미래 동상이 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이 통과되는 그날 영국의 여성 운동가 대표자들이 여러 명이 와서 꽃다발 헌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밀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 지역자치, 토크가 똑같이 강조했어요. 근데 밀이 정말 또 독특하다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냐? 직장이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일반 그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미 없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참여, 오늘 말하면 산업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제창했던 사람이 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선거권이 늘려져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밀입니다. 참여의 미학을 강조했던 사람. 또 하나는 밀이 정말 그 힘주어서 역설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세요 주장했어요. 자기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직접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하고 폐단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성적인 토론이 안 되고 그리고 선동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대표를 통해서 이성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의정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선의 정치, 전체 인민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가 가능한 그 점에서 순수 민주주의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탁월함을 미리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고민했던 것이 이성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뭔지를 결정하는 이성이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는 체제. 특히 나의 이익이 아니라 보다 우월한 주장이 있다면 당파를 떠나서 내가 그 우월함에 따라가는 이런 체제가 바로 대의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 대의민주주의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현재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대의민주주의는 이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라면 우월한 주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뛰어난 이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뭐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성이 뛰어난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탁월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지성인이 도덕적 권력을 가지면 그러면 소수라 하더라도 다수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숙련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가진 엘리트가 보다 큰 역할을 하자 이겁니다.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신, 아까 토쿠비 말했던 것처럼 헌신, 공익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겠고, 이 공공정신의 바탕에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대중의 교육적인 상태가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이 민주주의를, 온전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상황이 부족하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이 오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런 이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도덕적 엘리트에게 더 큰 권한을 주자. 이것을 합리적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젊어서부터 이 주장을 했습니다. 대중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이 전문가에게 보다 큰 역할을 주는 것이 이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도덕적 엘리트 역할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 각종 오디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심사를 하느냐. 전문가가 심사를 하기도 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또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방송국들의 오디션을 보게 되면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오디션은 국민 투표가 90%나 차지합니다. 라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떤 오디션을 보면 초기 단계, 중간 단계까지 전문가 7명, 8명 패널이 거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미리 말하는 합리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둘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겠죠. 나이 들어서는 합리적 민주주의란 말보다는 스케일드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스케일. 민주주의도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없는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적 통제입니다. 인민의 대표 기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결정권을 가지는 인민 앞에 전문가들이 옵션을 제시하는 거죠. 전문가가 결정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오디션 패널들이 쫙 조사한 다음에 최종 후보자 3명을 던져놓고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3명을 골라놓고 마지막 국민들이 투표해서 한 명을 고른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 미리 말하는 숙련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방송국 패널들의 그야말로 사심 없는 공정신을 믿을 수 있느냐? 뒤에서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미리 전제하는 것은 이 전문가는 사심 없는 공공정신에 충실할 것. 이런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역시 국민이 가져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 원리니까요.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숙련 민주주의 방안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안을 냅니다. 그 중에 많은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1인 1표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투표권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복수 투표권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1인 1표,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반드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인 1표가 과연 타당하느냐. 제가 강의 시간에 나는 민주주의 전문가고 여러분은 이제 신입생인데 다 어떻게 1대1로 똑같이 표를 가지느냐. 내가 한 100표 가지고 여러분은 그래도 정치학을 공부하니까 2표 가지고 저기 공대에서는 1표 가지고 하면 어떡하냐 하면 막 웃고 교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수 투표제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 전문가들의 어떤 공공정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는 미래 문제의식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한다면 1인 1표제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모두가 동등한 상황에서 결정권을 가져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리 볼 때 1인 1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정치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어요. 그러나 또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토크빌은 새로운 정착을 추구했고 밀은 같은 개념으로 잘 조절된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잘 조절돼야겠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기대했던 것이 참여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참여 민주주의자가
이 민주주의 이론가 중에서는 대세가 되는데, 하나의 의문은 밀과 토크빌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참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근데 밀도 산업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운동을 자기가 주도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근데 기대했던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 참여의 한계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제한된 여건에서 부분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참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밀과 토크빌은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사심없이 공익에 헌신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특히 밀은 어떻게 보면 플라톤을 좋아해서 그런지 플라톤의 철인왕을 연상시키는 과학적 통치자가 출연하기를 기대했어요. 자기는 또 그런 의미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도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의 과학적 통치자를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토크빌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하면서 또 민주주의를 또 아프게 비판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 토크빌은 밀도 그렇지만 대중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는 못했어요. 정치라는 것은 역시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준이 많이 올라가야 대중 정치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토크빌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시와 위대함, 이게 이 사람이 추구하는 정치의 목표였는데, 위대한 정치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나 가능할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시대의 대세다는 것은 뭐 누구나 거역할 수 없고, 또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한다면 밀은 구역질 나는 그 이전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탁월한 점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 체제는 아니다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었고, 그래서 좀 한시적이지만 이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밀과 토크빌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